청소년 육성제도론 제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청소년 관련 법령 이해입니다. 청소년 관련된 법령 이해로서 법의 개념과 이념, 청소년 관련 법령의 법원과 개입 형태, 청소년 관련 법령의 유형과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개요는 법의 개념과 정의 및 청소년 관련 법령의 개념, 그리고 법령의 개입의 당위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한 국가가 청소년 관련 법령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청소년 정책의 정치적 우선순위 높다라고 볼 수는 없으나, 한국의 청소년 정책에 관련된 법령 체제를 별도로 두고 있고, 청소년 관련된 법령은 청소년 지원,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령으로 구별될 수 있고, 이러한 법령들이 각각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법령의 개입 정당성에 대한 기본 원리, 즉 침해의 원리, 도덕성의 원리, 퍼널틀리즘과 제약의 원리 등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퍼널틀리즘에 대한 내용들과 제약의 원리들을 학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일반적인 법의 개념과 이념 체계, 청소년 관련 법령의 의미와 당위성에 대한 견해를 구별하고, 그리고 법원과 개입 형태를 이해하며 법령의 유형과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해서 오늘 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69페이지 내용입니다. 법의 개념과 이념입니다. 법의 개념. 법이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여러 사람들 간의 상호 배분과 협력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발달한 규범의 체계로서 사회역에 의한 그 효력이 강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밖에도 법은 정의와 공평의 실현수단, 국민의 공감대를 기초로 한 구속력 있는 합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경영의 기틀을 형성하는 규범적 수단 등 많은 의미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에 대한 관념의 근본은 국태민안,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제도적 기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편안하게 안전하다라고 하고,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복이다라는 국리민복, 국태민안의 내용입니다. 헌법 10조는 우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국법체계의 전반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다하도록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와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법은 국제사회에서 승인된 규범체계에서 강제력을 가진 행위 규범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의 실현은 법률로 정하여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현실에 실행하는 방편으로 바로 이 같은 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의 이념입니다. 법의 이념은 일반적으로 질서 유지, 정의 실현, 경제, 문화의 정진의 목적을 가진 법을 크게는 정의, 한목적, 법의 안정성 또는 법의 확실성이라는 이념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 정의란 전통적 사상에 따르면 인간에 대한 정당한 관계나 각자에게 그 몫을 가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는 사법생활을 규제하는 질서의 기본, 이념으로서 평균적 정의, 교환의 정의와 공법생활을 규제하는 근본 이념으로서의 배분적 정의로 나누기도 합니다. 여기서 법과 정의는 분리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의 목적은 정의 실현이고 정의 실현의 수단은 법이라는 개념입니다. 둘째, 한목적이란 법 철학적, 법의 지배 원리, 권력자의 자율적 지배의 뜻하는 사람의 지배 원리에 대응하는 개념과 대립되는 법률적 세계관을 의미하나 실정법적으로는 법의 해석, 적용을 한목적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현실의 사건을 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한목적적으로 판단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법적 안정성이란 법에 의하여 보호되거나 보장되는 사회생활의 안전이나 안정성을 말합니다. 즉, 현행 법질서가 동요됨이 없이 어느 행위가 옳은 것이며 어떤 권리가 보호되며 어떤 책임이 어떻게 부여되는지가 일반 국민에게 알려져 있어 사람들의 법의 권위를 믿고 안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지키고 법적 확실성이라고 합니다. 한편 법도 딜레마가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사안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이 무엇이 자연법의 내용인지 명확하게 확정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이론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에게 최소한의 임무만 부여하고 또한 법체계 내부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의의 발견의 절차를 짜 넣어 같은 시대, 같은 집단, 같은 이익을 추구하는 그 시대의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바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정의는 이렇게 현실과 이상에서 공존합니다. 결국 법은 시대에 따라 개정되고 이익 집단을 위해 수정, 보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관련 법령도 이렇게 해서 시대적으로 걸음을 가지고 각각 태어났고 수정, 보완되어 왔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관련 법령의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법령은 이러한 맥락에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한 요소인 청소년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이들 또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이 행복 추구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청소년 관련 법을 제정하여 청소년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복지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실천적 규범체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선행에서 학습했듯이 청소년 행정체계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또 다른 요소가 바로 청소년 관련 법 체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법령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국의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국가는 청소년과 관련된 법령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법령을 따로 두지 않는 나라는 영국, 스웨덴,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입니다. 아동 관련 법령이나 성인들과 관련된 좀 더 일반적인 규정 안에서 포함시키거나 혹은 다른 어떤 국가에서는 청소년 관련 법적 규정을 교육 관련 법률, 사회 관련 법률, 보건 관련 법률, 문화 관련 법률 등 부분별 법령에 포함시켜 놓고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국가에서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 법령이 청소년 복지, 청소년 돌봄, 청소년 보호, 청소년 지원, 청소년 사업 혹은 청소년 진흥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구체적인 형태로 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핀란드,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한 국가에서 청소년 관련 법령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사업의 정치적 우선순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청소년 정책 우선순위는 그 사회의 역사적 전통, 행정 절차, 공적 권위 구조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유럽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청소년 활동가들은 청소년 관련 법령 채택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관련 법령과 강력한 정책 결의안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 법령 제정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슨은 청소년 정책은 다소 추상적인 정책 분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령 규정이나 조문을 통해서 연대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청소년 정책에서 구체적인 법령 구조는 오히려 청소년 정책을 특정 영역에 제한하여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청소년 정책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며, 청소년 정책의 기본 요소로 청소년 관련 법령 제정 여부에 너무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관한 공식 법의 존재 여부는 신뢰할 만한 질적 수준의 높은 청소년 정책의 기본 전제 조건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관련 법령이 청소년 정책의 발전을 제외하지 않겠지만, 때때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정치적, 재정적 보장을 받는 방법으로 법령의 필요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지나친 성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청소년 관련 법률을 제정 여부는 독립적이고 차별화된 청소년 정책 부분이 그 사회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인식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법의 제정과 법의 개념과 이념을 학습을 했습니다. 법의 개념은 정의와 공평 실현의 수단이고 국민의 공감대를 기초로 한 구속력의 합의이며 국민의 권리와
의미를 구별하고 경영의 기틀을 형성하는 규범적 수단이라는 내용으로 근거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때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기본권을 확립하고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청소년과 관련된 법도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은 국가사회에서 승인되는 강제력, 소위 구속력을 가진 행위법이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법의 실현은 법률로 정하는 권리, 의무로 규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현실에 실행하는 방안으로 법이라고 하는 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법의 이념에는 일반적으로 질서 유지, 정의 실현, 경제, 문화, 정진의 목적을 가진 법이라고 하지만 크게 주요 요소로는 정의, 한목적성, 법의 안정성 또는 법의 확실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는 전통적 사상에 따르면 인간에 대한 정당한 관계나 각자의 그의 목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다라는 것인데요. 이는 사법생활을 규제하는 거나 아니면 공법생활을 규제하는 기본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공법생활에서는 배분의 정의가 있고 사법생활에서는 교환의 정의, 평균적 정의가 있는 건데, 법과 정의는 분리되지 않고 법의 목적은 정의 실현이고 정의 실현의 수단이 법이 되는 것이라서 정의와 떼가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한목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목적성은 법의 진리 원칙은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에 뜻하는 사람의 지배 원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대립되는 개별적 사계관이라고 의미할 수 있으나 실정법적으로 법의 해석, 적용을 목적성으로 하는 것인데, 즉 현실의 사건을 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한목적적으로 판단하여 구체적인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법의 안정성은 법을 보호하고 보장되는 사회생활을 안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 질서가 동요 없이 어느 행위가 옳은 것이며, 그러한 권리가 보호되며 어떠한 책임이 어떻게 부여되는지 국민에게 알려서 법의 권위를 믿고 안심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확실성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가운데 법은 청소년 관련된 법령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나라에 따라서 법령이 없는 청소년법이 따로 없는 나라도 있고, 또한 청소년 복지, 청소년 돌봄, 청소년 보호, 청소년 지원, 청소사업 등 청소년 활동 진흥 법률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눠서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전통이나 여러 가지 행위 절차나 공식적 권위 구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입장에서 학습을 했고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한데 잘못하면 지나친 성배가 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법의 이해와 법의 개념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학습을 하도록